잠시만요. 자, 오늘 이거 뭐 프로토 분석보다도 승무패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걱정이 되네. 너무 어려워. 저 또 2월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또 2월 될 것 같아. 좋아요. 이렇게 두고 저 뭐 해축 같은 경우 잘 먹었습니다. 셀타 승이랑 맨유 공짜 데려가가지고 잘 먹었는데 오후 축구가 조금 아쉬웠죠. 무승부 뜰 수도 있었는데 조금 밀려가지고 멜버른 빅토리가 무승배무 나눠가고 이제 그 뭐야 인도네시아 그 언더는 뭐 그냥 공짜였죠. 근데 무가 조금 먹힐 것 같더라. 경기 보니까 계속 봤는데 밥 먹으면서 좀 봤는데 먹힐 것 같더니 결국 먹히고 또 맨유 언더 막포 하나 있었는데 인도네시아 무랑 맨유 언더 부주력 하나 던진 거 그것도 대야 새끼 그거 알 먹는 거 보고 진짜 어이가 없더라. 1대0 2대0 충분히 가능했는데 경기 사이즈가 그게 아쉬웠죠. 저는 어쨌든 주영 먹어가지고 괜찮았고 오늘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르셔야 됩니다 오늘. 진짜 딱 말씀드리는데 아무거나 정배 물면은 무조건 부러질 것 같은 날이에요. 제 분석이나 좀 느낌적인 부분도 그렇고 아시겠죠? 무턱대고 야 이겠지 하고 갔다가 부러질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은 날인데 피오렌티나 대 사수올로 직전 이제 휴식기 직후의 결과들은 둘 다 아쉬웠습니다. 피오 같은 경우 홈에서 몬차 상대로 상당히 어려웠던 경기였고 어떻게 보면 뭐 지지 않았던 게 좀 다행일 정도로 상대의 공세가 좀 매섭긴 했어요. 그래서 무승부를 거뒀던 홈에서 피오렌티나였고 사수 같은 경우에는 삼프도리아 이거 진짜 뭐 솔직히 삼프한테 2골? 디오니시 감독의 사수로 이번 시즌은 특히나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보인다. 사수가 원래 축구 재밌게 하는 팀이거든요. 점유율이나 뭐 측면 쪽에서의 안쪽으로 접어들어오는 그런 공격 전개인데 전체적으로 뭐 스카마카 라스파도리 전방 쪽 자원들 이탈도 큰 문제가 있어 보이고 궁합이 좀 안 맞는 느낌이에요 사실. 전방에 뭐 피나무티 뭐 중간중간 나오는 이제 지난 시즌 엠폴리에서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던 얘를 뭐 수혈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또 몇몇 자원들 데려오고. 근데 피나무티 같은 경우도 사실 크로스가 잘 올라와야 되는데 사수 애들이 좀 안쪽으로 접어 들어오는 유형이다 보니까 뭐 점유 자체도 이번 시즌 지난 시즌만 못하고 공격 작업도 좀 아쉬운 모습들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있다고 보여줘요. 부상자 쪽을 보면은 저는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드라고라 미드필더 쪽에 유벤투스에서 임대온 놈이었나? 아무튼 이렇게 빠져있고 뭐 그래도 선수가 많아요 피오는. 그리고 소틸이 측면 쪽 공격 쪽에 여전히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피오렌티나 입장에 상당히 빠져있고 카스트로빌리가 중앙 쪽에 불투명. 그나마 피오 입장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오늘 복귀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뛸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제가 피오 경기는 말씀드렸죠. 소틸, 니곤 이 새끼들 나오기 전까지는 얘네 공격력 신뢰가 안 된다. 왜냐면은 전방에 쿠아메 말고는 사람이 없어요. 피오렌티나가 뭐 3톱 쓰고 하는데 누구였더라 한 명? 그 지난 경기 골 넣었던 애 이름이 기억이 안 나. 그 새끼 같은 경우 이제 한 방에 있는데 가끔 터지고 또 리그왕에서 건너온 이코네는 그냥 쓰레기입니다. 최근에 뭐 휴식기 직전에 공격 포인트 진짜 쬐끔 올렸는데 그냥 쓰레기예요. 구대기 수준에서 측면 쪽에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나오는 부분은 좀 든든한 포인트라고 보이고 사솔로는 가뜩이나 이번 시즌 점유가 아쉬운데 중원 쪽에서도 핵심 막시 노페즈 빠져있고 메라디 몸 상태도 지난 경기 보니까 정상은 아니에요. 피오렌티나가 충분히 이겨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하고요. 전체적인 구도 자체도 피오렌티나가 생각보다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수가 원래 점유 자체가 강팀이랑 붙어도 잘 안 밀리는 팀이에요. 상당히 짜임새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은 지난 시즌 혹은 지지난 시즌만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피오가 수비 쪽에서의 문제는 분명히 조금 가지고 있는 팀인데 사솔로의 계속된 이번 시즌 공격력을 감안했을 때는 뭐 솔직히 한 골 정도는 뭐 그렇다 할 수는 있어도 2골 이상 기대치가 없다. 피오가 잡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피오렌티나 글라우치 없어도 요비치 있고 뭐 또 그 좀 카브랄 메가님 감사합니다. 카브랄 있고 뭐 있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믿을만한 사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소틸이나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고, 얘네가 없었을 때는 피오가 전방에서 그렇게 믿음직스럽지는 않아요. 많이 놓치는 것도 찬스 대비 날리는 것들이 많아요 애들이. 근데 오늘 어쨌든 니콜라스 곤잘레스가 돌아오는 부분들, 그래도 믿을만한 카드 하나는 있고, 뭐 요비치, 나 카브랄은 한 방은 있는데 그게 자주 터지지 않아서 그게 문제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축자랄, 카브랄 정도 알면 축자랄이죠.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로셀소 코클랭, 그리고 이제 레알은 크루트아가 불투명인데 나올 것 같고, 카르발 정도 불투명 이 정도 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아마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 직전 경기 배팅들을 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요? 상대였었고 또 약체였었고, 저는 물론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마인까지 했었기도 했고요. 근데 레알이 분명히 이게 월드컵 여파가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좀 있어 보이고, 또 최근 상대 전적이 홈에서 4경기 연속 무승부에다가 이게 최근이잖아? 조금 전 거까지 가져오면 홈에서 5연무예요. 비아레알이 레알 상대로 5연무입니다. 5연무. 대신 비아가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거의 이기진 못해. 그러니까 이 기록이 어떻게 보면은 이거 말고는 거의 다 졌어요. 무승부든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이기지는 못해요. 무는 깨는데 이기지는 못해. 근데 무를 뭐 또 예측을 하려고 해도 5연무예요. 5연무. 보통 3연무, 4연무까지만 와도 이제 그건데 5연무까지면 솔직히 6연무는 진짜 좀 빡세거든요. 어쨌든 근데 레알 같은 경우도 직전 경기 바야돌리드 상대로 전체적으로 좀 고전했던 그런 경기 운영도 있었고, 어떻게 PK를 얻고 퇴장 당해가지고 뭐 마인까지 했는데 상당히 불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어쨌든 발렌시아랑 또 사우디 날라가가지고 또 슈퍼컵인가? 또 매치를 가지는 부분들, 레알 이제 이쪽 같은 경우 컵 대회 우승팀이랑 리그 우승팀이랑 사우디에서 또 이벤트 매치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배당도 높기도 하고, 근데 솔직히 비아프레는 찍기가 좀 빡세긴 해요. 세티엔 감독 체제에서 아직까지 뭐 직전 경기 비아레알이 발렌시아 상대로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요.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나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 레알 역시도 직전 경기 경기력이나 뭐 솔직히 주중에 그 좀 전에 말씀드린 사우디 날라가서 경기하는 게 있다 하더라도 지금 리그가 워낙 중요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주전 낼 수밖에 없어요 레알이. 그래서 뭐 어제 제가 뭐 발렌시아 경기 때도 그거 언급 특별히 안 했던 거고, 발렌시아도 뭐 풀주전 나왔었던 거고, 근데 뭐 졌긴 했지만요. 그런 부분에 있는데 솔직히 승패로 접근한다면 저는 그래도 무승부 엠무 쪽 찍을 것 같은데, 일단 오바 정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아레알도 한창 고전했을 당시에 전방에서 파괴력이 문제였거든요. 찬스는 뭐 미드필더진이 괜찮다 보니까 적절하게 만들어주고 합니다만, 역시나 제라드 모레노가 빠진 부분들, 그 부분에 있어서 방점을 찍어줄 놈이 없다 보니까 나머지 애들은 비아레에 다 잔발치는 놈들이잖아. 잔발치고 막 이렇게 하는 놈들. 그러니까 전방에서 빡딱 찍어줄 놈이 없다 보니까 비아레알이 득점에 있어서 점유율만 높게 가져가고 개똥 경기들 많이 보여줬었는데, 어쨌든 복귀를 했잖아요. 또 직전 경기 그러면서 또 2골까지도 뽑아냈었던 부분들, 비아레알 역시도 홈에서 한 골 정도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다 생각하고, 레알 입장에서도 당연히 레알이기 때문에 한두 골 뭐 충분히 기대해볼 수 있는 수치에서 그래도 다득점의 가능성이 그래도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패로 접근 시에는 뭐 무승부의 쪽을 일단 보긴 하는데 뭐 봅니다. 무승부의 뭐 오바 뭐 요런 느낌으로다가. 유벤투스 대 우디네세, 이때는 여전히 블라우비치 빠져 있고요. 보누치나 포그바, 또 콰드라도 아침에 라방 안 했어요. 우디네세는 수비 쪽이 이제 마시나 정도 불투명 떠 있는데, 이것도 상대 전적이 압도적이긴 해요.
압도적이고, 유벤투스가 우디네세 상대로 역대 이 두 팀 같은 경우 워낙 세리에에서 뭐 유벤은 뭐 중간에 승부 조작 관련 내려갔던 적도 있긴 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부터 왔던 팀이고, 총 전적을 말씀드리면은 압도적이긴 해요. 무승부도 없어. 23승 5패입니다. 역대로 유벤투스 홈에서 우디네세 상대로 한 번도 비긴 적이 없어요. 졌으면 졌지. 그 정도 사이즈인데, 우디네세라는 팀이 사실 강팀하고 경기할 때는 별로 좋은 팀이 아니야. 제가 우디는 이거 뭐 약간 그 뭐 분데스리가 프랑크 같은 새끼들이에요 이거. 약팀하고 하면 못 잡아버리고 강팀하고 하면 이변 내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팀이거든요. 스타일 자체가 역습을 할 때 이 팀의 진짜 강점이 나오기 때문에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할 때는 사실 별다른 모습 크게 없어. 근데 뭐 어쨌든 그럼에도 직전 경기 엠폴리전 같은 경우에는 뭐 물을 캐긴 했습니다만, 확실히 우도지에가 측면 쪽에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서부터는 직전 경기 복귀했잖아요. 확실히 조금 힘을 받는 느낌은 분명히 있었다. 매섭긴 했어요. 우리가 거의 잡는 느낌까지도 갔었던 경기라고 일단은 보는데, 유벤투스는 역시나 뭐 몇몇 자원들 빠진 가운데 그래도 이번 경기는 디마리아가 또 출전 일단 가능한 부분들과, 어쨌든 뭐 키에사도 복귀를 했고 폼 자체는 뭐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분명히 떨어져 보이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디 안 좋거든요. 안 좋은데 나는 진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유벤투스가 원래 그러니까 경기력으로 이기는 팀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이제는 다 알잖아. 시즌 초반에는 제가 그걸 뭐 많이 말씀드렸으니 이제는 여러분들도 다 알잖아요. 경기력이 별이 좋지가 않아요. 수비를 이기거든요. 수비 진득하게 하고 그냥 한 골 넣고, 약간 로마랑 비슷한 결이에요. 근데 우디 같은 팀은 상당히 좀 매서워. 이럴 때일수록 한 골만 우디가 넣어줘도 유벤투스 입장에서는 진짜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블라우비치도 없고 뭐 밀크나 이런 애들이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뭐 다득점을 만들어내기에는 솔직히 클래스 자체가 그 높지가 않잖아. 수비에서 이기는 팀이니까. 딱 보니까 어차피 유벤투스의 해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기라고 보여지고 해서 조금 더 변수 쪽을 일단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둘이 붙어서 거의 30판을 유벤투스 홈에서 붙어도 무승부가 한 번도 없었어요. 23승 5패였나요? 좀 전에 말씀드린 28승 5패인가? 3승 5패인가? 무가 한 번도 없었어. 이렇게 보는 데 있어서 솔직히 좋은 경기는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무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경기, 또 유벤투스가 진득한 수비를 통해서 이기거나, 혹은 우디네스가 뭐 뽀로골이라든가 한 골 정도 뽑아내가지고 뭐 1대1 무가 뜨든가, 이렇게 뭐 사이즈가 있어야지 이게 괜찮은 건데, 역대로 무승부가 없으니까 이게 좀 그래. 뭐 그렇다고 뭐 언더 쪽의 배팅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는 것 같아. 제가 볼 때 유벤투스는 언더잖아요. 언더 배팅이 저는 뭐 직전 경기에 언더가 뭐 충분히 괜찮아 보이고 했는데, 오늘은 굳이 저울질을 한다면 저는 55대 45 오바 쪽이 좀 더 나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 참 모호한 경기다. 안 갑니다 저는. 네 번째, 마요르카 대 바야돌리드. 일단은 발리엔트가 복귀를 하긴 했는데 불투명 떠있고 마요르카, 그리고 레미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바야돌리드는 레온이 직전 경기 퇴장이 있었죠. 그리고 뭐 하비 산체스 딱히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빠져있고, 수비 쪽에 에스쿠데로, 또한 추가로 수비 쪽에 야미크랑 올라자가 불투명인데 나올 거라고 좀 보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까지 빠지면 사실 바이오돌리드 수비가 좀 많이 빠지는 부분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나올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인데, 요것도 둘이 붙어서 무가 없어. 별로 없어요. 여기 제가 적어놨잖아요. 34판을 붙어서 5번밖에 무가 없습니다. 50개 응원하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마요르카가 사실 원래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명확한 팀이에요. 이강인, 무리키 둘밖에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강인 같은 경우는 폼이 직전 경기 솔직히 너무 안 좋아 보였고,
그래서 얘가 왜 이렇게 못하지? 월드컵 때도 잘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강인이 국내 일정을 좀 많이 소화했어. 국내 막 유튜브 보면 이강인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유튜브 많이 보신 분들은. 이강인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고 국내 활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이게 준비가 좀 덜 됐나 싶은 느낌도 분명히 직전 경기 때 있었고, 어쨌든 뭐 왼쪽에서 뛸 텐데 바이오돌리드의 저 오른쪽 수비에는 솔직히 괜찮거든요. 요즘 또 핫한 플래스네단가 이름이, 그 젊은 강팀들이 뭐 아스날에서도 노린다 하고 뭐 첼시였나 뭐 강팀들이 상당히 노리고, 직전 경기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매치업 또 비니시우스가 있었잖아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생각보다 잘 막았어 진짜로. 진짜 잘해요, 나이는 어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강인도 오늘도 고전할 사이즈고, 바이들도 주포 빠져있고, 물론 뭐 뛸 수 있는 애는 있긴 합니다만, 뭐 이런 부분 봤을 때 해외 쪽 배당 같은 경우 마요르카가 좀 더 빠지거든요. 근데 직전 경기 뛰는 거 봤을 때 이거 일반승, 프렌도 아니고 일반승 진짜 도저히 못 가겠어. 제 직전 경기 마요르카 프렌 그 주력 3폴 중에 이거 한 폴 나겠었거든요. 어디랑 붙었더라 기억도 안 나네. 헤타페였나요? 너무 못해요. 근데 너무 지금 당장에 마요르카를 아무리 뭐 바이오돌리드가 지금 뭐 빠져 있고 뭐 이렇다 하더라도 찍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마요의 홈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마요가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웬만한 팀들 상대로 원정과의 경기력 갭 차이는 분명히 있는 팀이어서 저는 이 경기는 언더 쪽으로만 보겠습니다. 이강인의 폼적인 부분, 바이오돌리드 역시도 뭐 득점력이 이렇게 뛰어나지 않은 팀이고, 뭐 찬스 대비 날리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그냥 언더만 보자 우리. 뭐 승패로 접근한다 하면은 솔직히 일단 승무패 할 때 좀 걱정되기는 해. 그래서 제가 승무패 하기 싫은데 오늘은 어쨌든 약속했으니까 할 건데, 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솔직히 이상하지 않다. 좀 무 보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조금 그렇긴 한데 뭐 있긴 있었어요. 있긴 있었으니까 뭐무 찍으실 분들은 찍어 보시고, 그 정도 느낌으로 봅니다. 언더. 헤타페 2대0. 요거는 패스할게요. 이건 사실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웨스트햄이 프렌을 받았을 때는 나름 매력적인 팀이거든요. 정배를 받았을 때 쓰레기지. 프렌은 솔직히 매력적이야. 직전 경기 별점 3개 줬잖아, 리즈랑 할 때. 뭐 동점골까지 허용하긴 했습니다만 2대1일 때 솔직히 푸근했잖아요. 프렌 확정이다 이 생각했잖아. 근데 어쨌든 오늘 웨스트햄이 원정이고 프렌이기 때문에 이거는 승패 접근에 있어서 조금 애매하고, 또 컵 대회이기 때문에 언어바도 찍기도 애매하다. 뭐 그런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뭐 찍었으면 부포를 찍겠지 웨스트햄을 찍을 것 같지는 않긴 해요. 근데 어쨌든 컵 대회이기도 하고 좀 여차저차한 부분이 있어서 부포도 연승이 좀 길기도 하고, 아니 요즘 좀 너무 잘 나가기도 하고 애매하다. 그냥 가기 싫다. 몇 번째냐? 5번째인가요? 발바데 헤이렌베인. 일단은 두 팀 다 특히 발바 같은 경우 생각보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10위까지 좀 안착하면서 이번 시즌 좀 다른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부상자 쪽을 보면은 수비 쪽에 이제 율리엔 겔인가 발음이 좀 애매해가지고 유새끼 출전 정지. 이제 하산이 이제 전방 2선 내지 최전방에서 활동하는 하산이 주포 빠져 있고, 크라머 얘도 좀 오늘 출전이 어렵지 않을까 싶고, 장신 공격수. 뭐 대신 이제 좀 어린 공격수 한 명이 복귀하긴 했는데, 어쨌든 핵심들이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지금 발베이크고요. 헤이렌베 같은 경우는 거의 풀입니다. 이거는 사이즈 자체가 발바가 이번 시즌 잘하는 것도 솔직히 좀 신기한데 많이 빠져 있죠. 상당히 누수도 크고 전부 다 핵심 골 넣어주려는 도 진짜 다 빠져 있고, 뭐 복귀자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 봤을 때 이거 뭐 다득점 보시는 분들도 그래도 좀 많을 것 같은데 저는 프렘 보겠습니다. 헤이렌베인 프렘. 뭐 이번 시즌 둘 다 괜찮은 사이즈의 성적이고, 헤이렌베인 원정 성적 괜찮고 상대 원적 괜찮고 결장자 감안한다면 이거 프렘 가볼만 하다. 이 정도 봅니다. 넘어가고 알크. 이거 이름이 이거 바뀌어가지고 헷갈려. 빛에서 헷갈려 나는. 알크 같은 경우는 주전 레프트백 정도 좀 빠져있고, 뭐 수비 쪽에 이제 제노아였나요? 거기서 이제 온 반 헤우스텐 정도 이번 시즌 뭐 뛰진 않고 있는데 많이 빠져있는데, 어쨌든 전방에 이제 파블리디스가 휴식기 직전에 리그 경기 때 이제 많이 소화를 못했었는데 오늘 출전이 가능하고, 피테선은 이제 비텍 왼쪽 사이드백 공격적인 재능이 상당히 좋은
얘가 이제 빠져 있는데 알크마르는 확실히 복귀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거 홈 성적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긴 하거든요. 생각보다. 원래 알크가 홈에서 직전 시즌, 전 시즌 같은 경우 상당히 좋은 모습도 있었고 잘했는데 이번 시즌은 좀 홈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원정에서 오히려 승수가 더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핏에서는 지난 시즌 솔직히 중반부터 좀 맛이 갔죠. 뭐 유럽 대항전 병행하는 것들도 그렇고 감독 선임에 있어서도 뭐 이상한 좀 과정들이 겹쳐지면서 이번 시즌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져 있고 수비까지 박살나 있고 오늘은 뭐 왼쪽 사이드백까지 빠져 있는 마당에 홈 성적이 솔직히 좀 의심스럽긴 해요. 이번 시즌에 알크 같은 경우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복귀자들 뭐 피테서 역시도 누수가 있고 충분히 또 휴식기 때 이제 친선전 매치 같은 내용적인 부분들에서도 알크가 결과까지도 내용 결과 다 알크가 긍정적인 또 결과나 내용들을 얻었다라는 점을 봤을 때 준비 자체도 이번 시즌 좀 잘 된 부분에 있어서 홈 성적이 특별히 이번 시즌 좀 떨어진 부분은 있지만 충분히 잡아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알크마르 승. 이것도 뭐 오바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일반승 찍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몬짜 대 인터밀란. 일단 상대 원정은 없어요. 둘이 붙은 적은 없는데 결정자 같은 경우에는 몬차 같은 경우 중원 자원들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센시나 뭐 로벨라 얘네들 좀 빠져 있고 뭐 2선 뭐 3선 뭐 이렇게 빠져 있고 인터는 브로조비치 빠져 있는데 경기가 여러분들 몬차가 생각보다 공을 잘 차요. 진짜로 직접경기 피오렌티나 지는 줄 알았다니까. 잘 찬다니까 몬차 잘 차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초반에 전패 박던 거 떠올려가지고 지금 몬차 하면 이 구대기 새끼들 아니야 하는데 그때 내가 분석 때 그랬잖아. 얘네들은 계속 져도 그러니까 빌드업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요. 그러니까 두들겨 맞아도 계속해. 그러니까 그게 결국 제가 후반기나 뭐 성과가 오는 타이밍이 있을 거라고 그때 엄청 얘기했잖아. 그 이후에 5연패 받고 성적이 상당히 좋아요. 경기력도 좋아. 심지어 점유율이나 이런 거 하는 과정도 이 네임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짜임새가 있고 직전경기 피오렌티나 거의 질 뻔했어 홈에서. 비비는 수준이 아니라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하는 팀이에요. 비비는 내용의 경기를 하는 팀이 아니라 주도적인 운영을 합니다. 옛날에 유벤투스랑 했을 때도 이거 아마 여러분들 유벤투스 경기니까 뭐 배팅 많이 했었을 것 기억이 나실 수도 있는데 몬차 그냥 두들겨 팼어요. 유벤투스 홈에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인터 같은 경우도 브로조비치 빠져있는 부분에 있어서 직전 경기 나폴리전에서도 뭐 수비를 바탕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점유나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웠거든요. 분명히 이거 몬차가 홈에서 생각보다 점유율적으로는 많이 비빌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센시 로벨라 빠져있는 건 아쉽다 하더라도 뭐 직전 경기도 없었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인터가 원정에서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이번 시즌 수비적인 지표 자체는 좋은데 이상하게 원정만 가면은 수비를 잘 하다가도 이상하게 먹혀요. 이상하게 왜 이래. 뭐해 수비 이런 실점들이 많단 말이야. 인터가 원정 가면은 그래가지고 그게 걸려. 그러니까 결대로 나오면은 저는 인터가 수비를 바탕으로 이길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번 시즌 원정만 가면은 귀신 들리는데 한두 골씩 먹힌단 말이야. 잘 해놓고도 상대가 찬스가 없는데도 막 한두 골씩 이상하게 때려봐. 인터만 만나면은 이 부분이 좀 걸려가지고 일단은 실점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은 몬차가 이거 두들겨 맞을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꽤나 뭐 주도권은 인터가 가지고 있을 확률이 그래도 높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반격 자체는 충분히 가할 수 있는 사이즈인 것 같아서 뭐 인터가 대승 사이즈까지는 어려울 것이다. 전방에서의 뭐 컨디션도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았고 그래서 무승부 햄무 그래도 햄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무승부 햄무 쪽에 접근을 좀 보고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뺄까 말까 솔직히 좀 고민했는데 그래도 오바 보긴 하겠습니다.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왜냐면 1대1 무도 있고 솔직히 1대0 승이 나와도 이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인터가 원정에서 실점이 많은 부분은 본인들이 수비를 개떡같이 했다기보다는 운도 안 따르는 부분도 있었고 실점 장면에서 순간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부분이었거든요. 전체적으로 좀 잘 하다가 그래가지고 오늘은 혹시나 또 직전경기 나폴리전 수비적인 내용을 봤을 때 되게 괜찮았어. 그래서 후반기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되면 뭐 1대0, 2대0도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래도 한 번 더 보자. 이런 느낌으로다가 인터 원정 아직까진 못 믿는다, 사이즈로. 근데 뭔가 반등 사이즈 같긴 해가지고 쉽사리 손이 뭐 크게 가는 경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에스파뇰 대 지로나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에스파뇰 쪽 뭐 다니고메 정도 빠졌는데 뭐 필요 없고요. 중앙 쪽에 이제 비니시우스 소우자 출전 정지 핵심입니다. 빠져 있고 지로나 로메우 소튼에서 넘어왔죠. 중앙 미드필더 쪽에 둘 다 이제 핵심 중앙 미드필더는 없어요. 여기에 지로나 같은 경우 이제 뭐 로테이션급 주전 로테이션급 센터백 자원들 좀 빠져 있고 뭐 요런 뭐 미드필더 자원도 하나 빠져 있고 한데 솔직히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운 경기인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그러니까 지로나가 이길만한 매치까지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일단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에스파뇰 어쨌든 홈 경기고 지로나가 상당히 좋아 이번 시즌 괜찮은 건 맞는데 어쨌든 역시 주전 미들필더 빠져 있고 뎁스 자체가 뭐 두꺼운 팀도 아니고 원정 5연속 무패 또 이긴다고? 좀 어려운 경기거든요. 이게 솔직히 뭐 프렌을 이 손이 좀 가는 경기긴 해요. 경기력이나 뭐 내용적인 결과적인 부분들 이런 걸 좀 감안했을 때 프렌이 손이 가는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거 무승부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경기는 뭐 한쪽으로 쉽사리 정할 수 없는 매치인 건 분명하고 에스파뇰도 뭐 컵대회 셀타랑 연장까지 가고 뭐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충분히 뭐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하고 토트넘 경기? 맨 토트넘 경기?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하고 무승부에는 쪽 이렇게 보겠습니다. 수비 쪽 자원들 빠진 것도 지로나가 좀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방 쪽에서 파괴력은 지로나가 분명히 있는 건 맞는데 실점이 어쨌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중심을 잡아줄 로메우나 또 수비 몇몇 자원들 좀 빠진 부분들 이런 거 감안했을 때 질 것 같진 않다. 프렌치 길 바에 묻지는 게 좀 나을 것 같기도 한데 에스파뇰 어쨌든 안 좋은 건 사실이어가지고 좀 애매한 느낌 분명히 있긴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에스파뇰도 어쨌든 안 지고 있는 팀이어서 잘 이렇게 보고요. 오늘 컵 경기 많아요. 저 컵 경기 놓친 게 있나? 다 말씀드렸고 양팀 다 스쿼드적으로는 일단은 건강합니다. 건강한데 필스베이가 어쨌든 재정적으로 상당히 좀 위기가 찾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포가 이제 리버풀로 헐값으로 넘어갔고 스파르타 같은 경우 시즌 상당히 또 잘 비비고 잘 하고 있는 팀인데 이거 뭐 각포도 없는데 솔직히 가야 됩니까 여러분들? 개똥배인데 1.15 재정적으로 애초에 위기까지 온 마당에 여러분들 재정적인 위기는 솔직히 좀 저는 재정적인 위기가 왔다고 하면은 배팅을 잘 안 해. 왜? 여러분들 스포츠에 주작이 없다고 생각해요? 잘 안 해. 재정적인 위기가 온 팀들은 잘 안 건드려 웬만하면은. 그냥 뭔가 쎄한 느낌이 항상 있잖아. 언제 장난질을 칠지 몰라. 더군다나 각보까지도 갔잖아 이미. 제일 잘하는 놈. 그냥 스파르타 2.5 프레임 보겠습니다. 분석적으로 들어갈 부분은 크게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뭐 PSB가 여전히 좋은 선수들 많아요. 때려 부술 수 있는 사이즈인데 어쨌든 스파르타도 이번 시즌 이거 왜 2승 2무 2패로 됐냐? 이거 잘못 적었네. 어쨌든 나름대로 잘 비비고 있는 팀이고 2.5 정도면은 그래도 뭐 설사 뭐 PSB가 1마인 정도 하더라도 안 내줄 사이즈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차라리 똥배 찍을 바에는 이거 그냥 2.5 프렌 찍겠다 이런 마인드입니다. 뭐 특별 분석적으로 내용은 없고 리버풀 울버햄튼 일단은 반다이크가 또 한 달 부상으로 빠져있고 루이스 디아스 조타 뭐 아르투르 빠져있고 울버는 네투
부바카르 트라우레 중미 쪽에 칼라이지치 여전히 부상, 직정인 포덴스 전반 튀고 교체됐죠. 빠져 있는데 컵대회입니다 이거. 컵대회예요 컵대회. FA컵인데 리버풀은 일단은 일정이 울버보다는 훨씬 나아요. 리그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리그컵 어디한테 떨어졌더라? 맨시티한테 떨어졌나? 아무튼간에 리그컵 떨어졌기 때문에 울버 같은 경우는 요 경기를 치르고 바로 또 4일 3, 4일 후에 노팅엄과의 리그컵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3, 4일 후에 리그 경기가 있고, 근데 리버풀은 이 경기 치르고 일주일 뒤에 브라이튼 원정을 떠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전 라인업에 대한 투입은 분명히 리버풀이 더 많이 가져갈 경기입니다. 대신 어쨌든 반다이크나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다는 부분인데, 이거는 근데 울버가 이거 중앙만 부바카르만 좀 부상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해볼만 하거든요. 중앙이 울버가 약해. 이렇게 되면 네베스랑 마티아스 누네즈, 무티뉴, 중앙 무티뉴 3명 그나마? 얘 데려오면서 덴동커가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3명 있는데 직전 리그 경기에 셋 다 선발이었고, 거기에 뭐 무티뉴가 중간에 교체로 빠지긴 했습니다. 무티뉴 나이가 몇인데요? 36인가 5인가 그런데. 그래가지고 다시 네베스랑 마티아스 누네즈를 낼라나? 그러니까 울버가 주전에는 좀 나오면 저는 이거는 리버풀 똥배 메리트 없다고 보는데, 중앙을 어떻게 꾸릴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앞선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울버가 쓸 애들이 되게 많아요. 영입도 하고 해가지고 뭐 직전 경기 데뷔를 그래도 가진 뭐 마테우스 쿠냐 같은 애들 상당히 좋잖아. 기대도 되고, 아니면 뭐 황희찬 교체로 빠져서 다시 쓸 수도 있고, 포덴스 전반 뛰고 빠졌으니까 몸 상태 보고 다시 쓸 수도 있고 있는데, 중원 구성을 어떻게 할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뭐 사이드백이나 수비 쪽에는 충분히 로테이션 자원들이 있는데, 라인업이 좀, 이거는 제가 분석 끝나고 좀 더 찾아볼게요. 소통하면서. 근데 어쨌든 다득점 보고요. 반다이크까지 없는 마당에 울버 같은 경우 미드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공격 자원들은 지금 쓸만한 애들이 상당히 많다. 리버풀이 충분히 실점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리버풀 역시도 어쨌든 각포가 합류한 사이즈, 직전 경기는 출전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또 쓸 수 있는 카드들도 있고, 울버가 또 중앙 쪽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리버풀의 공격 작업도 나름대로 원활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또 오늘 같은 경우 울버가 아마 아인누리 측면 쪽에 얘가 선발일 것 같은데 공격 몰빵이에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오바 보는 거고, 승패는 일단은 울버풀은 보겠습니다. 2.5. 그러니까 리버풀 마인을 안 보고 뭐 승이냐 프렌이랑 했을 때는 3골차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런 느낌. 여기까지고 더 있나? 그 말레이시아 태국은 저 좀 어려운 경기라고 생각하는데, 뭐 일단 태국 승호바 봅니다. 태국 승호바. 근데 좀 접근하기에는 좀 빡신 경기긴 하다 이거. 어제 경기 봤잖아요 여러분들. 베트남 그냥 무승부 캘려고 작정하고 그냥 하잖아요. 제가 본 사이즈 그대로 나오잖아 그냥. 그렇기 때문에 원정이 정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그래도 말레이시아가 직전 인도네시아처럼 수비 밸런스가 그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인도보다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뭐 승호바 쪽으로 보긴 봅니다만, 뭐 주력감은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제가 그리고 크펠 사우스햄튼 안 했나요? 사우스햄튼은 제가 후반기에 좀 반등에 있어서 좀 그래도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그런 사이즈가 안 보여요. 그냥 이거는 뭐 분석할 것도 없이 배팅을 한다면 그냥 크펠 찍는 게 맞아 보입니다.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